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규 환자가 600명대에서 이틀째 5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 2를 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 본격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생활시설뿐 아니라 대학이나 종교시설 입장에도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님 그리고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정부가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 가능성 초기 단계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이제 지금 과거랑 달리 이제 그 3차 유행을 지나서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그 이런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는 이제 주로 그 이동량 증가와 같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재생산 지수가 한 1 정도를 넘을랑 말랑하고 이제 비수도권은 1 아래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인 상태에서는 이동량이 증가를 해도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1이 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이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감염병 그 단계 보면 뭐 더블링이나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재생산 지수도 급격하게 늘고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느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 300~400명대의 기저를 유지했던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500명을 넘어서 이제 7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기저 베이스라인이 이제 바뀐 상태고 이건 어찌 보면 이제 4차 유행의 초입 단계에 이제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잘 이제 관리를 해야지만 대유행으로 오지 않고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천은미 교수님,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1.12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도 28%까지 왔다고 합니다. 확산세가 더 확산될 가능성 더 커진 겁니까 지금? 3차 대유행 12월에는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률이 한 13% 정도인데 지금은 2배가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3차 대유행 시기에 확진이 돼 있던 분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 것뿐 아니라 3차 유행 때 없었던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증가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검사 수가 작아서 그런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지금의 방역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방역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신속 진단 키트를 좀 활용하는 방안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미처 발견되지 않고 주변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서울시가 무엇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보도는 사실은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정확하려면 중대본과 앞으로 그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라고 보도가 되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간이 진단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대학이나 종교시설 입장하기 전에 이 키트로 확인을 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방역당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 간이 진단 키트, 검사 키트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천은미 교수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간이 진단 키트하고요, 우리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PCR 검사하고 먼저 어떻게 다른 겁니까?
WHO에서 그 간이 진단 키트를 승인하는 조건은 최소한 PCR 검사에 특히 민감도가 그러니까 있을 때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80%가 넘어야 되고요. 음성일 때 음성으로 나와야 될 확률이 97%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1회 검사 시에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72%, 무증상자는 58%가 나왔었고요. 이 신속 항원은 우리 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바로 있을 때나 증상 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상 일주일 전에 검사를 할 때는 94% 정도가 나오고요. 증상이 생긴 2주 내에 하면 41%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콧물이 조금 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다녀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하게 되면 94%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오늘 검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CDC에서 반드시 24시간이나 36시간 이내 두 번째 검사를 시행하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를 시행하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희 개인적 경험으로도 독감 검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저는 3번 다 양성이 봤기 때문에 반복 검사 그리고 언제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다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학교 기숙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교도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상학 전문의님, 지금 천은미 교수님은 PCR 양성인 사람이 검사를 하면 PCR 검사 때 양성이 나온 사람이 이 간이 검사를 해도 72% 정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상엽 전문의님, 근데 그동안 방역 당국이 이 간이 진단 키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활용하지 않았다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신종 감염병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고 거기에 해서 이제 확실한 확진 검사도 필요하고 사실 신속 진단 키트도 다 필요합니다.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뭐 신종플루 전 세계 팬데믹이 왔지만 비교적 빨리 이제 그 조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는 이제 모든 게 아주 다 개발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는 아직 개발 단계고 신속 진단 키트 역시도 아직 개발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신속 진단 키트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갖다가 이제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검증된 기관에서 이제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뭐 키트들 각자의 이제 그런 키트들마다의 뭐 나름의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식약처 승인을 받은 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갖다가 공신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국내에 개발된 키트에 대해서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틀 전쯤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98명 대상으로 확진 환자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위음성이라고 이제 이 환자가 그 양성인데 음성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한 그런 능력을 양성인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정확도가 한 17.5% 17.5%? 스트릭트하게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많이 그 이제 좀 CT 값이라고 해서 그런 범위를 굉장히 넓혔을 때도 한 41.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에서 4명 정도는 진단을 해내지만 나머지는 진단하지 못하는 걸로 이제 서울대병원 결과는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위음성도 문제지만 이제 위양성도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민감도 특이도가 99.9%인 키트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키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유병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우리나라 유병률이 한 0.2%, 미국이 한 9.2%가 되는데 10,000명을 검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양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이제 진단하는 잘못하는 확률이 우리나라는 3명 중에 1명이 됩니다. 99.9%짜리 민감도 특이도를 갖고 있어도 근데 미국같이 9.2%의 유병률 그 확진 환자가 많은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확한 그 각 키트마다 제대로 된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식약처에서 이제 제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야지만 이건 지금 임상 연구기 때문에 이게 또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제대로 된 그 연구 조건을 가지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그 식약처 승인을 받아봤더니 민감도가 몇 %다, 쓰기도가 몇 %다 이런 정확한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있어야 그걸 갖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쓸 거냐, 어디다 적용할 거냐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식약처 그 승인을 받은 키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죠. 필요는 그렇군요. 하지만. 앞서 천은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조금 다른 거는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서울대 겸사 결과에 나온 거는 조금 우리가 대상자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일주일 이내에 신속항원 검사는 검사를 해야지 나온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입원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했고, 입원을 했다는 건 이 환자는 이미 생활치료시설을 거치거나 진단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입원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이 훨씬 지난 분들입니다. 증상이. 그렇고 그중에는 기계호흡을 하는 분도 있고요. 고농도 산소를 쓴다. 이분은 2주, 3주가 이미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원 검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1대1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17.5가 나왔고, 아까 말한 CT 밸류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증폭을 하는 건데 25 이하일 때 하고 30일 때, 25 이하일 때 41%가 나왔고요. 30 이하일 때가 지금 27%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감염된 지 일주일 내에 검사라면 높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94%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는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항원 검사를 하기, 항원 검사는 우리 외래에서 하는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나왔고, 아까 국내에 승인된 키트가 없다고 하셨는데 해외 수출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10월 달에 가장 좀 유명한 검사가 슬로바키아의 그 매스 스크리닝이라고 전 국민, 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가 있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2주 만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56%를 감소를 시켜서 그 기계가 우리나라 기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출하는 기계를 국내에서 조금만 더 잘 개발을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기계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이 검사가 정확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면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연 감염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간이 검사 간이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만약에요, 지금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만약에 간이 검사 결과 나와서 어떤 학교나 이런 시설에 입장을 허용했을 경우에 감염이 더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크린을 하게 되면 아까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 94% 걸러내고 무증상도 58%를 평균적으로 걸러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한 번을 해서 안 나오면 2번을 하면 되고, 사실은 학교나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가장 좋은 건 가정에서 쓰는 거거든요. 가족 내 감염을 차단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차단이 될 수 있고 사회 감염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두고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유흥시설처럼 이번에도 유흥시설에서의 감염이 거의 400명 가까이 확산을 했거든요.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은 역학조사가 잘 안 되고 한 곳을 들리는 곳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을 해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음성이 나왔을 때, 양성이 나왔을 때, 음성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랑 지금은 아무 검사도 안 하고 거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검사를 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도나 민감도가 떨어지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전문의는 어떻게 보세요? 정확도나 민감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검사를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게 방역에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천은미 교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뭔가를 갖다가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을 받아야 되고, 그 국가 공인을 받았을 때의 민감도 특이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 수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를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보면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방역 효과가 떨어지고 확진자 수를 많이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조사관을 해봤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그런 검사를 하고 실전에 적용했을 때 이제 혼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키트가 정말로 저도 90% 넘는 정말 다 찾아낸 키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유흥시설 앞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집합금지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10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길 건데 지금 이걸 갖다가 생길 곳과 안 생길 곳을 구분을 해내질 못하니까 10군데를 다 집합금지를 갖고 모두 다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다 같이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가 혹시라도 정확도가 정말 좋다 그러면 이 10개와 1개, 1개와 9개를 구분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집합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1개와 9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으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 2차적으로는 그 앞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석 진단 키트를. 지금 이제 방역당국에서 지금 자꾸 뭐 과거에 9시 이런 그 집합금지 그런 그 이후에 사적 모임금지 시간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1차, 그러니까 술 드시고 1차 이상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방역 관리가 어렵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유흥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뭐 술 잔뜩 드시고 뭐 어떤 곳에서 그 방문을 하셔서 오셨는데 신속 진단 키트를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10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올 동안. 그럼 그분들이 그럼 과연 그 술 드시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대기를 하고 결과가 위양성이 나왔든 양성이 나왔을 때 그럼 그 밤 늦은 시간에 어딘가에 또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그 뭐 검사를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두 명일 때는 상관없는데 뭐 10,000명, 10만 명 단위에 1,000명 단위가 이렇게 오게 된다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 그런 어찌 보면 나오지 않을 때 위양성산자까지 관리한다고 전화를 밤중에 받아야 되고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전에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좋은 검사니까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모의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의훈련 해보고 아주 이제 그런 그 좀 시범 사업 같은 걸로 해서 어떤 기관들에서 실제로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확진자가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둘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검증이 된 이후에 이제 큰 단위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렇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일단은 그 검증된 국가 검증된 식약처 우리나라에서 쓸 거면 다른 나라에서 쓸 거면 상관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쓸 거면 우리나라 식약처에 승인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결과들을 좀 기업들에서 잘 만들어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방편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는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혼란까지 고려를 해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사 키트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 과정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잘못해서 방역 혼란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도 또 방역 당국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시범 사업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범사업 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키트는 사실은 가장 유용한 건 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에서 FDA 승인도 가정용입니다. 홈키트라고 그러거든요. 집에서 우리가 가족이 사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지 테스트해서 음성이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미국 FDA처럼 승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약간 추웠기 때문에 감기가 아닌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만일 키트가 있었으면 저 검사를 하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없었기 때문에 조금 초조한 면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더 절차나 과정 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이제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면 되고요. 사실 유용시설 같은 경우, 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경우는 밀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업별로 이제 시설별로 방역을 따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받아야 되니까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별로 당연히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자가 진단 키트는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2살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검사 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검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하기 싫다고 못하겠다 그러면 종사자분이 몇 번 연습을 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키트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처음에 이게 의료진이 해야 되고 코피가 나고 여러 가지 뭐 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임신 키트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학 전문의님, 이 가정에서는 먼저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예. 가정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만들어지고 검사의 안전성, 유효성, 거기에 이제 편의성, 그리고 그 이후 그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가정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필요한 경우는 뭐 요양시설에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그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검증이 돼 있는 부분들이 예. 확인이 돼 있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사역 전문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이 간이 검사 키트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식약처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천행 교수님, 우리 식약처도 나름대로 판단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가 사용을 허가하고 승인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승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 키트를 보시면 미국에는 승인된 게 그 일반 의약품은 2개가 한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을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사용했던 그 독감 키트는 여러 개가 들어 있어요. 예. 한 20개 정도 들이로 되어 있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수시로 일주일에 2번, 3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실 때 가정용으로 10개 세트, 뭐 사업장용으로 30개 세트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주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강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주시면 전 정부에서 조금만 서둘러 준다면 지금 확산세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 내에서 감염 차단만 해주면 상당 부분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이 키트가 도움을 분명히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돼요. 최근에 이스라엘 그 연구에서 남아공 바이러스에 파이자 백신을 맞은 분들이 감염이 됐어요. 예.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안 되고 그 말은 백신을 맞더라도 변이가 생기면 우리는 다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트는 상비처럼 집에 있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분께 이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입니다만 약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신속 진단 키트 식약처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